안녕하세요. 녹화가 되겠나? 녹화되겠구나. 네, 오늘은 그 인대까지 계속 3,000%로 빠져서 미루던 채권 금융 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좀 디테일하면서도 약간 체계적으로 그 3,000%를 빠지더라도 약간 예시적인 관점으로 해서 한번 접근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강의가 어떻게 또 이게 흐를지 저도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그냥 개요를 작성하고 하도 제가 3,000불 너무 많이 받아서 본질적인 강의를 지금 해야 하는 데서 너무 많이 벗어나가지고 제가 한번 좀 약간 정리를 좀 A4용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여달라고요. 저는 대사나 뭐 강의 자료 준비가 전혀 없이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모든 거를 그냥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편집도 안 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오늘 한 오전에 그냥 늦잠을 한 10시 넘어서까지 자다가 이렇게 대충 그냥 연필로 대충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서 들어놨어요. 안 그러면 3,000% 빠지면 내가 원래 어디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채권 금융 강의를 한번 이걸 기점으로 할까 해요. 잠깐만요. 네, 이게 아닌가? 어쨌든 뭐지? 또 지맘대로 움직이네. 또 해킹이 들어왔나 보네. 강의만 하려면 또 이래.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막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 다 닫기를 해야겠구나. 잠깐만. 해킹이 들어가지고 좀 이게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왔다.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채권. 채권 하면 뭐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현대적인 모든 관점, 제 경험 아니면 지하 사금융 채권 시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확신이 이걸 강의를 할 때 확신이 80% 이상이 됐을 때 저는 그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50%도 확신이 안 되면 저는 아예 강의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제가 80% 이상이 확신이 됐을 때는 강의를 해요. 그 말은 20%의 오류점이 있고 잘못된 정보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면서 정보가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정보의 정확도가 얼마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정확도가 맞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자신 이제 강의를 제가 올려요. 그럼 20%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런 오류점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요거를 한번 좀 이렇게 감안해 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중에 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이게 그 내용들이 나오면 굉장히 큰 제 강의의 신용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그걸 기점으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가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합니다. 정보는 정보로 받아들여야지 정보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80% 이상의 확신성이 있을 때만 이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채권에 대한 저번 역사를 얘기하다가 선사시대 채권하고 고리 쪽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채권, 사채 채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따박따박 3,000% 빠지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빠져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 시간은 현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 채권이라는 거의 그 본질을 먼저 해야 돼요. 참고적으로 채권을 제가 강의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화폐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 화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신 분이 이걸 듣는 것과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참고적으로 이 강의를 듣더라도 전에 제가 화폐에 대한 강의를 올린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는 거 이해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처음 이거를 채권제 강의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식적인 걸 좀 약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것과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사람이 완전히 흡수하는 게 틀리거든요. 하지만 저도 최대한 쉽게 처음 금융이나 채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분명히 한계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평소에 제 강의도 좀 꾸준히 듣는 것도 좋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것저것 기본적인 좀 상식선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좀 이게 우리나라 제가 책을 보면 우리나라 책의 특징이 뭐냐면 교과서적이에요. 근데 이 교과서적인 게 나쁘다는 거라도 할 수 없고 좋은데 예를 들면 옛날 고리타분한 아주 옛날 얘기죠. 그 자료를 갖다가 막 몇백 년이 지나고 지금도 그걸 갖다가 이걸 써먹어요. 학교 이런 데 그걸 기반. 이 말은 현실과 안 맞아요. 별로. 현실과 너무 안 맞고 그냥 어려워요. 그냥 어렵게만 해놨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우리나라가 좀 이게 4대 문화가 좀 강해요. 4대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는 걸 싫어해요. 4대 문화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글을 만들 때 양반들이 한글을 굉장히 이거를 보편화하게 못 퍼지게 퍼졌어요. 이 대표적인 게. 또 삼천포도 또 빠졌다. 이 삼천포 또 빠졌네. 이게 우리나라 특징인 것 같더라고 이게. 근데 다른 나라 뭐 영어권이나 프랑스 뭐 이런 다른 문화권 책들은 잘 제가 안 봐서 잘 보는데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원래 지식도 권력이에요. 지식도 권력이기 때문에 이걸 특정 소수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과 부가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나 아는 이게 대나거이나 아는 상식적인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성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참제했을 때 그 양반들이 한글이 너무 쉬운 걸 알고 그거를 막으려고 했어요. 이걸 갖다 국민들이 못하게. 그러면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네들의 그 글에 대한 독점권, 한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나 그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독점권에 대한 자기의 권위와 권력이 위협을 받아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책을 갖다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법서적이에요. 국가에서 법책 이 법대로 해가지고 해라고 각 지방 군 사업도들한테다 내려줬어. 그런데 그 법을 국민들이 잘 알면 양반이나 사또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좀 약간 자기네들의 지식적인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희소성의 그 권력이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자기네들의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국가에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뭐 사또나 지방의 토족 세력들, 토 세력들이 그거를 갖다가 백성들이 몰라야 자기네들이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백성들이 알면, 그 법을 알면 자기가 백성들을 갖다 이용을 못해 먹어.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는 글도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굉장히 금융적인 것, 일단 숫자에 대한 계산이 금융 지식이기도 하고요. 그럼 금융 지식이 없으면 부에 대한
그런 착취를 굉장히 많이 당하게 돼요. 우리나라 옛말에 있잖아요. 199을 가진 사람이 한 개를 가진 사람, 전체가 한 개 가진 사람 하나 걸 빼서 100을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저도 역사를 하면서 이게 왜 이런지. 우리나라의 4대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게 글을 쉽게 이게 서민들이 읽는 것을 싫어해요. 글 읽고도 정보예요. 그리고 법 같은 거 잘 알고 유식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기득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습관이 그게 몸에 DNA가 돼가지고 나중에 책 같은 거를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도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쉬운 거를 어렵게 일부러 책을 쓰는 교과서가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 같은 책이. 대학에서 쓰는 좀 책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쓰는. 교수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현실하고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 현실 감각이 없는 선에서 자기의 옛날 이론적인 걸 갖다가 자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책을 쓰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살 때 일단 어려운 책들, 이게 이해가 바르게 딱 봤을 때 한눈에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은 아예 사지를 않아요.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는 책을 저는 이게 선호해요. 이게 책에 사람하고 똑같은데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상관들 어디 회사에 들어가면 상관들 중에서 어떤 상관이냐면 어떤 상관이냐면 이제 새로 들어가면 일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그러면 그 일을 배울 때 그 일을 갖다가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을 어렵게 설명하는 상관이 있고요. 쉬운 일인데 그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일인데 쉽게 설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쉬운 일인데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는 상사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저도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상사로서의 내 기득권이잖아. 어떤 내가 상사로서의 그거를 갖다가 함부로 이거를 밑에 애들이 흡수를 하는 거를 불편해해요. 좀 어렵게 흡수하기를 그걸 원해요. 그런 상사들이 있어요. 그 무능한 상사 아니냐고. 근데 회사에서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데 있잖아요. 굉장히 회사에 안 좋은, 회사가 굉장히 경직이 되고, 서열 관계가 되고, 이게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게 이게 활발하게 하는 걸 눌러버려요. 상사가 그런 걸 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독식을 해가지고 자기화하려는 경향도 있고. 이게 좀 우리나라 외국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사람의 인간의 그거에 따라 좀 틀린 것 같더라고. 책하고 사람 설명하는 게 똑같아. 강의도 그렇고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상사가 있냐면 어려운 게 있어. 누가 봐도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진짜로 이걸 갖다가 그 원리를 꿰뚫어 보고 굉장히 쉽게 풀어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능력자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어려운 거를 갖다가 더 어렵게 설명하는 상사가 있어, 일부러. 참고로 저희 옛날 제가 중고차, 자동차 하기 전에 저희 자동차 깔라고 제가 자동차 정비를 할 때 그 이제 우리 때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자동차 정비를 배우면 그 몸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연장이 있어요. 정비 연장으로 대가리를 어두운 곳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배웠다는 설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잘 안 가르쳐줘요. 선임들이 후임들한테. 왜 걔한테 기술을 가르치면 나중에 자기의 어쨌든 기술자로서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보통. 이게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일부러 안 가르쳐요 기술을. 그리고 또 이런 상사 중에서도 자기의 그 노하우와 그거를 갖다가 쉽게 이게 번잡하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나오는 거를 꺼려해요.
상사들이 나중에 되면. 왜냐면 위에서 보니까 아유 제 월급만 많이 받고 뭐 부장 과장이 월급 많고 능력은 없는데 밑에 애들이 더 잘하네. 그럼 뭐 당연히 부장을 자르게 되죠. 그러면 생존하고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가르쳐요. 자기 노하우를. 그리고 어렵게 가르쳐줘. 이게 다 자기 생존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뭐다 이 말이야. 이번 하여튼 여기 또 3,000% 샜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유튜브나 요즘 인터넷으로 강의가 굉장히 많아잖아요. 강의를 들을 때 똑같은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강사의 그 강의를 들어야지 뭔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의 강의를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라드는 그 현장이나 이런 거에서도 잘 몰라 특징이. 그러니까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쉽게 설명을 해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달달 외운 사람들 있잖아요. 암기주의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그 어떤 질문을 들어가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보통 책 쓰는 것도 그렇고 책을 쓸 때 그 책에 쓴 저자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와 경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희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쓰는 사람이 책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능력도 안 되고 이게 좀 이런 사람들이 쓰게 되면 티가 확 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통찰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할 때 보통 저는 강의, 책, 인터넷에 있는 이런 정보, 백과사전적인 자료 이런 걸 저기 검색을 통해서 이게 수집을 많이 하거든요, 정보를. 그때 정보를 수집할 때, 그걸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저기 그 능력과 그 설명하는 성향을 제가 많이 분석을 해요. 이 사람, 이 강사가 이게 굉장히 이걸 잘 설명하는, 쉽게 설명하고 굉장히 많이 알고 능력자인데 쉽게 설명하는 이런 능력자 강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강사들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파요. 이제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핵심적인 걸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번 강의도 3,000%를 받았는데, 이번 강의는 그냥, 강의에, 저기 설명하는 방법. 책 보고 강의하고도 비슷해요. 그런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